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멘토르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사용 방법과 거래소를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될 꿀팁이나 각종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국내 거래소는 쉽게 사용하지만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볍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챕터이니 참고 용도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3대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기 거래소 가능성도 있으니 꼭 이 세 가지 거래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뢰성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업비트에 들어가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 주문장, 그리고 코인 검색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서는 차트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호가, 즉 매수와 매도가 되는 물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창에서는 코인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할 수 있고 코인 검색에서는 원하는 코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문창에 들어가시면 지정가 주문은 주문 수량과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주문입니다. 반면 시장가 주문은 시장 가격으로 빠르게 주문이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400원짜리 코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350원의 지정가 주문을 걸어놓으면 350원의 매수가 되는 것이고 시장가 주문을 누르면 현재 가격인 400원의 매수가 됩니다. 예약 주문은 미리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주문입니다. 스탑로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예를 들어 400원의 코인을 매수했을 때 가격이 급락하여 300원 혹은 200원까지 떨어질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가격에 예약 주문을 걸어놓으면 3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350원에서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은 지정가 주문과 함께 걸어놓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손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탑로스를 사용하실 때는 감시가보다 매도가를 약간 높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350원의 스탑로스를 걸고 싶다면 감시가는 351원, 매도가는 300원에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호가창에 대한 물량에 의한 것이니 그냥 감시가가 매도가보다 약간 높아야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바이낸스가 세계 현물 1위 거래소이고 제일 유명한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빗은 세계 선물 1위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빗 거래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맥스 거래소는 유일한 한국어 지원 거래소입니다. 한국어로 거래를 해야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이런 맥스 거래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 설명 전 해외 거래소 사용과 선물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 본인 스스로 실력이 쌓이거나 현물 거래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때 해외 거래소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 거래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소 사용 방법입니다. 바이빗에 접속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이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 가입이 좀 더 편리했습니다. 지역은 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인증을 해주시고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정 보안을 무조건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정 보안은 구글 OTP로 진행하시면 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소에서 매매를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코인으로 교환하여 업비트 거래소에서 바이빗 거래소로 옮겨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정에서 현물을 클릭한 후 현물에서 입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빗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코인으로 돈을 송금합니다. 코인을 매수한 후에 코인을 전송을 하는데요. 코인 중에는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리플과 트론으로 주로 전송을 합니다. 우선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리플 코인의 입금 주소를 생성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바이빗의 리플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리플을 매수하고 입출금 탭으로 들어가신 후 리플을 클릭합니다. 이후에 출금을 눌러주시면 받는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적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바이빗 주소와 바이빗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적어주신 후 출금 안내사항에 동의를 하고 카카오페이를 인증해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금할 때 업비트에 문자가 오면 바이빗 거래소로 보내는 것을 한 번 더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소 가입도 끝나고 거래소에서 거래할 돈 준비도 끝이 나게 됩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 스팟, 즉 리플이 현물에 있는데 리플을 다시 매도해야 USDT 달러, 다시 말해 현금이 생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물 지갑에 있는 돈을 다시 선물 지갑으로 이동시켜서 매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선물 지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세 가지 종류의 파생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USDT 무기한 계약, 하나는 인버스 무기한 계약, 그리고 마지막은 인버스 선물 계약입니다. USDT 무기한 계약과 인버스 무기한 계약의 차이점은 USDT는 테더를 담보로 거래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코인을 담보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업비트에도 KRW 매매가 있고 BTC 매매가 있죠. 매매를 할 때 원화로 할 것인지 비트코인을 산 후 그 비트코인으로 다시 코인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KRW와 BTC의 차이인 것처럼 USDT 무기한 계약과 인버스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차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상승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USDT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기준하는 인버스로 매매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상승의 퍼센트만큼 수익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코인이 더 오르면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하락장에서는 USDT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USDT로 합니다. 아시는 분들과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르겠다 하면 상승장에서는 인버스, 하락장에서는 USD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은 사이클, 추세, 해시리본 등을 이용해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인버스 선물 계약은 9월 7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한 계약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빗 거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계좌에 들어간 뒤 인버스 혹은 USDT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코인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USDT는 뒤에 USDT가 붙어있지만 인버스는 USD로 끝이 납니다. 이후 매매를 하기 위해서 격리와 교차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격리와 교차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 50만원을 격리로 설정하여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10% 하락이 되면은 50만원이 청산이 됩니다. 반면 교차로 설정하고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해서 50만원을 투자하면 20%가 하락이 돼야 청산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차는 전 재산인 100만원을 담보금으로 더 잡아두기 때문에 50만원이 추가로 더 잡혀서 20%가 떨어졌어야 마이너스 200%, 즉 100만원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격리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금액 50만원만 담보금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10배로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면 10%만 떨어지면 50만원이 전부 다 날아가는 대신에 50만원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만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격리로 매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차로 매매를 하고 실력이 늘어나면서 격리로 전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매매 방식이며 정석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즉,
격리는 자기 자산으로 매매하는 것이고, 교차는 투자 금액 외에도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렇게 격리와 교차 중 선택한 후에 레버리지를 조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전체 자산 기준 3배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잘 컨트롤하며 매매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정가는 이제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시는 것이고, 시장가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바이빗의 제일 큰 장점은 매수하기도 전에도 익절과 스탑로스를 같이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매매가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스탑로스와 매도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 시 벌었을 돈과 잃었을 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펀딩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딩비는 현물과 선물 사이에서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은 롱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숏 홀딩하는 사람에게 펀딩비를 8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 지급해 줍니다. 고액 거래자들에게는 꽤 큰 돈이라 펀딩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맥스 거래소로 나머지 KYC 인증도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모두 비슷합니다. KYC 인증은 이제 필수여서 꼭 해주셔야 하는데, 맥스 거래소는 코인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걸쳐서 송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업비트, 바이빗, 그리고 맥스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KYC 인증 방법으로는 위에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급 KYC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찍는 것을 누르시고 운전면허증과 민증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얼굴까지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OTP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OTP는 보안을 위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 보안을 설정을 눌러주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OTP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인증번호로 키를 받아서 이제 OTP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하라는 것을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비트 스탑로스 사용법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감시가가 매도가보다 약간 높아야 매매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둘째, 격리와 교차의 차이점,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매매를 하시면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꼭 격리와 교차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펀딩비와 인버스의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 펀딩비는 8시간마다 지급되고 인버스는 상승장에서, USDT는 하락장에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